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카이널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원혁철입니다. 오늘 아주 IB 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아주 IB 투자가 지금 현재 야놀자의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외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놀자 이슈와 이 외인의 매수세, 수급적인 측면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확인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IB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야놀자 이슈로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아주 IB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아주 IB 투자가 벤처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죠.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리즈 A라는 용어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는 벤처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주 IB 투자가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돋보기 란이 있거든요. 이 돋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아주 IB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한 번쯤은 좀 살펴보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아주 IB 투자가 이 야놀자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아주 IB 투자는 야놀자에 200억 가량 투자한 이력이 있죠. 지금 현재 야놀자 같은 경우 다음 달에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제작한 게 있거든요.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흐름은 약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3% 마감을 하였습니다. 6%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사실 지지라인이라고 말을 하자면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상당 부분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저항대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부근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여기 부근에서 저항이 일어나면서 윗꼬리가 상당히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상승 구간대가 예전 라인대와 거의 비슷하게 좀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지라인을 이탈 시에는 다음으로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일 이평선에 해당을 하고 있죠. 만약에 5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약 62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62만 주 정도 매도가 된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512주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상 이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전부 받아줬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기간 설정은 6월 7일로 했는데 왜 6월 7일로 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아주 IB 투자가 6월 7일 이후로 이 야놀자 이슈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 7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6월 7일 이후로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지금 35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4만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3만 7천 주 매도가 된 상황인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다 받아줬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반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외국인에 대해서 어느 창구에서 좀 많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같은 흐름은 아주 IB 투자가 이 JP 모간 서울이라는 창구에서 18만 8천 주 정도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JP 모건 서울이 지금 현재 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볼 텐데요. 함께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KB증권이 5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JP보건 서울이 지금 보이지가 않죠. 순위에서 오늘 사실상 처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3만 주, 하이투자증권에서 35만 주, 하나증권에서 14만 주, 토스증권에서 지금 14만 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KB증권 창구에서 53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KB증권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부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KB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물량을 어느 창구에서 도대체 받아주는지가 사실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